요즘 전 세계 금융시장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죠.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왜 유독 한 시장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2%. 이게 뭐냐면요. 바로 미국 S&P 500 지수의 11월 성적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이후로 11월 실적으로는 최악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딱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요, 사상 최고가에서 무려 24%나 폭락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극도의 공포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방향을 잃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온통 부정적인 소식들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불과 몇 달 사이에 무려 44.8%나 급등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가 추락할 때 어떻게 한국 증시만 이렇게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대한 침체의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세계 시장 대부분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진단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네 가지 핵심 요인, 이른바 내기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투자자들이 가장 바랐던 게 뭘까요? 바로 추가 금리 인하였죠. 그런데 미국 연준이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캔자스시티 어느 총재의 이 발언처럼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다면서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태도로 돌아섰고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3일 동안이나 이어진 미국 정부 셧다운이 정보 블랙홀이라는 정말 기이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월에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보고서 같은 핵심 경제 지표가 아예 발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하라는 것과 같아서 투자자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아시아 쪽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자 붕괴는 블룸버그에서 전례 없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해요. 이 충격파가 마치 도미노처럼 아시아 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극명한 대조가 한눈에 보이죠? 미국과 일본의 주요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정말 경이로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야말로 나홀로 랠린 셈이죠. 아니, 그럼 이 놀라운 상승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차트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의 거의 절반, 정확히 46.1%가 단 두 개의 회사,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죠? 특히 SK 하이닉스의 성장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3배나 뛰었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AI 열풍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한국 증시의 성공이 글로벌 AI 붐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 대 세계,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시장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순적인 신호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쥔 주요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일단 멈춰 섰는데 영국은 곧 금리를 내릴 것 같고 일본은 반대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죠. 정책 공조는커녕 완전히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이나 필수 원자재인 원유마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금은 연준 소식에 뚝 떨어졌는데 원유는 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반등했죠. 하지만 길게 보면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온통 상충되는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마저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냐면요. 바로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비싸진 기술주들, 계속되는 중국 경제 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미국 정부 셧다운, 그리고 나빠지는 소비자 심리까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먼저 비관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올해 시장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골드만삭스의 한 전략가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다른 시장보다 성과가 안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좀 껴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동전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찰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 같은 근정론자들은 기업들의 실제 실적에 주목합니다. 예상보다 돈을 잘 번 기업들의 비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펀더멘탈,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정말 큰 붕괴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일종의 건강한 숨고르기일까요? 정보는 부족하고 신호는 엇갈리는 지금, 그 답은 어쩌면 시장 그 자체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